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밥을 줄여도 운동을 해도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의 문이 굳어서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7일, 단 일주일만 제 말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발견한 진실입니다. 저는 30년간 미네랄과 세포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정하민입니다. 대학병원에서 20년, 연구소에서 10년을 보내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온몸이 붓고 무거운 이유가 전부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세포입니다. 여러분의 몸속 37조 개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굳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세포막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영양소가 쏙쏙 들어가고 노폐물이 술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 세포막이 돌처럼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방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세포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영양소는 문 밖에서 떠돌고 노폐물은 문 안에 갇혀서 썩어갑니다. 그래서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치솟고 온몸이 붓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가 되면 본격화되고 60대가 넘으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단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되고 정확한 황금 비율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이 비밀을 모르고 지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세포의 문은 영영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딱 일주일 뒤에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굴이 덜 붓고 허리가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셨다면 댓글에 꼭 이를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69세 김영자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산책을 하셨고 밥도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단 음식은 입에도 안 대시고 과일도 조금만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뱃살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점점 더 나오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혈당도 여전히 170에서 180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당뇨약을 3알씩 드시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손과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영자님은 정말 답답하셨대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 자기는 뭘 해도 안 되는 몸인가 싶어서 우울하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보여주면서 엄마, 이거 한번 해봐요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소금물이라니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셨대요. 하지만 딸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셨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마셨어요. 첫날은 별 느낌이 없었대요. 이틀째도 그냥 그랬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벼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변이 평소보다 시원하게 나왔대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확실히 덜 부었어요. 손가락 반지가 헐렁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혈당을 재봤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잰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재봤는데 정말 120이었대요. 2주가 지나고 나서는 옷이 헐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둘레를 재보니까 3cm가 줄어 있었어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까 2.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밥을 반 공기 먹을 때도 안 빠지던 살이 소금물 하나로 빠진 거예요. 김영자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소금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한테 이 방법을 열심히 알려주신대요. 자기가 경험한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마워서 다른 분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김영자님의 사례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연구소에서 분석한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영자님의 세포가 다시 유동성을 회복한 겁니다.
굳어있던 세포막이 말랑해지면서 영양소가 들어가고 노폐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과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정확한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전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소금물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소금물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세포막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 몸의 세포막에는 이온 통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양소가 들어가고 노폐물이 나오는 작은 문이에요. 젊을 때는 이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문이 녹슬어서 뻑뻑해져요.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굳어버립니다. 소금물의 나트륨과 미네랄이 바로 이 녹슨 문에 기름칠을 해주는 겁니다. 한국영양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미네랄 균형이 유지된 세포는 에너지 대사가 30% 이상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30%를 더 잘 쓴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박선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평소에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됐대요. 몸이 덜 무겁고 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의 천일염을 한 꼬집 넣으세요. 한 꼬집이라는 게 엄지와 검지로 짚는 정도, 대략 1g 이하입니다. 그걸 물에 타서 천천히 삼키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온몸이 천근만 근처럼 무겁고 움직이기가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세포가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혈당 조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혈당이 높은 이유가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포가 당을 못 받아들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세포막이 굳어 있으면 인슐린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당이 혈액 속에 그대로 둥둥 떠다녀요.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세포막이 말랑해지면 인슐린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는 거죠. 서울대 대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미네랄이 부족할 때 인슐린 저항성이 2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당뇨병으로 가는 거예요. 71세 최명자님은 정말 극적인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당뇨약을 5년 넘게 드셨는데 혈당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150에서 160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들인 지 한 달 만에 혈당이 95로 떨어졌어요. 처음엔 혈당계가 고장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다른 혈당계로도 재봤는데 정말 95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당화혈색소 수치도 많이 내려가 있었대요. 담당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뭘 하셨냐고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소금물은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신 후 최소 20분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 시간이 세포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절대 식사 직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금물이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화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당 수치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매일 아침 혈당 재는 게 스트레스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이 방법을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붓기와 피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붓는 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예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아야 하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수분이 제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세포막이 굳어 있으면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물이 이상한 곳에 고이면서 붓는 겁니다. 국내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네랄 균형을 맞춘 후 피로도가 40%나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피로라는 게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세포 차원의 문제였던 거죠. 60대 중반의 박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손과 발이 너무 부어서 결혼 반지를 뺄 수가 없었대요. 신발도 한 치수 큰 걸 신어야 했고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손발이 말끔하대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에 마셔서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극을 주면 몸이 그에 맞춰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만약 소금물을 마셨는데 짠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소금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거울 보면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달덩이 같으신가요? 그게 바로 세포 안팎의 수분 불균형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장 기능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변비약 먹고 유산균 먹고 식이섬유 먹어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장 자체의 움직임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이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미지근한 소금물이 위를 지나 장으로 내려가면 장벽을 자극해요. 그러면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립식품과학원 연구에서는 미네랄 수분 균형이 장 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74세 김정자님은 정말 심각한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20년 동안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셨대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변비약 없이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소금물을 마신 뒤 20분간은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도 마시지 마시고요. 이 시간 동안 장이 제대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오면 참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만약 소금물을 마셨는데 속이 쓰리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만 드세요.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소금 농도를 더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배변이 불편하신가요? 3일에 한 번, 심하면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다면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염증과 면역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자꾸 아프실까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몸이 무겁고 이게 다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소금물 속의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세포 재생을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한국면역학회 보고에 따르면 미네랄 보충은 염증 지표인 CRP 수치를 낮춘다고 해요. CRP라는 게 몸속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낮아진다는 건 몸속 염증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76세 이정호님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셨대요. 비염도 심해서 코가 항상 막혀있고 기침도 자주 하셨고요. 그런데 소금물을 3달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니까 감기에 거의 안 걸리신대요. 비염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소금물과 함께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포가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만약 소금물을 마시고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요즘 잔병 치레로 자주 고생하시나요? 병원 가기도 예매하고 약 먹기도 그렇고 그냥 참고 지내시나요? 그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5가지 변화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몸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포가 말랑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고 장이 편해지고 면역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걸 제대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소금물은 물 온도, 농도, 타이밍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물 온도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따뜻해야 할까요?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대략 섭씨 40도에서 45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세포막에 자극이 가고 너무 차가우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물량은 200ml가 기본입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예요. 이것보다 적으면 효과가 약하고 많으면 위에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소금은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쓰세요. 소금 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짚는 정도, 그라인더가 있으시면 한 바퀴 돌린 정도면 됩니다. 대략 1g 이하예요.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이것보다 많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가고 적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양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뜨고 기상 후 10분 안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마시세요. 왜 이 타이밍이 중요하냐면요. 밤새 우리 몸은 노폐물을 모아뒀거든요. 그걸 아침에 한 번에 씻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소금물을 마신 뒤 20분간은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도 마시지 마시고요. 이 20분이 세포가 깨어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소금물이 장을 자극하고 세포막을 깨우고 노폐물 배출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루 전체로는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셔야 합니다. 소금물만 마시고 다른 물을 안 마시면 안 돼요. 소금이 일을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틈틈이 물을 마셔주세요. 네 번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변화가 느껴지지만 진짜 몸이 바뀌려면 세포가 완전히 리셋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3개월 정도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아침 루틴에 어떤 습관을 더해 보시겠습니까? 소금물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 소금 선택입니다. 정제염은 피하세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고 나트륨만 남은 겁니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죽염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미네랄 함량이 높을수록 세포막이 더 잘 열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양을 과하게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꼬집 이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가고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의 온도를 매번 체크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담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져야 해요. 미온수 정도면 됩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여름에는 조금 덜 따뜻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밤새 우리 몸은 휴식 모드였다가 아침에 활동 모드로 바뀝니다. 이 전환 시점에 소금물을 마시면 몸이 확 깨어나요. 만약 점심이나 저녁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음식을 먹고 소화가 진행 중이니까 소금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장도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극 효과도 약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과 함께 병행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소금물 마시고 나서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세포 순환이 더 빨라집니다. 스트레칭하면서 심호흡도 같이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면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됩니다. 소금물로 세포문이 열렸는데 신선한 산소까지 들어가면 금상첨화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소금물을 마실 때 천천히 삼키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한 모금 마시고 몇 초 기다렸다가 또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 위에 부담도 덜 가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그러면 식도와 위가 자극을 천천히 받으면서 깨어나요. 소화 기능도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급하게 마시면 위가 놀라서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어요. 만약 여행을 가시거나 외출이 잦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은 밀폐 용기에 소금을 미리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지퍼백에 담아도 되고요. 호텔이나 친척집에 가서도 물만 있으면 언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연속성이 생명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리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소금을 챙겨 다니면서 빠짐없이 실천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릴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이 특히 그래요. 그럴 땐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물량을 250ml로 늘려보세요. 농도를 더 묽게 만드는 거죠.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원래 비율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몸을 길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절대 하루에 여러 번 마시면 안 됩니다. 아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올라가고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좋다고 과하게 하면 독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 세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뱃살도 자연스럽게 빠지고 혈당도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잘못된 식단도 운동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굳은 세포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돌처럼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지방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세포의 문이 굳어서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요. 영양소는 문 밖에서 썩고 노폐물은 문 안에 갇혀서 쌓입니다. 그런데 아침 소금물 한 잔은 그 문을 다시 활짝 열어줍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37쪽의 세포를 살려냅니다. 세포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혈당약 없이도 120m로 내려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둘째,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쏙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맑고 손발이 말끔합니다. 셋째, 장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비가 해결됩니다. 20년 된 변비도 열흘 만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넷째, 세포 재생이 빨라지면서 염증이 줄고 면역이 강해집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여기저기 쑤시던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게 세포가 말랑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한 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무시하고 그냥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점점 더 굳어집니다. 50대에 시작된 문제가 60대가 되면 본격화되고 70대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면 혈당은 계속 치솟고 뱃살은 점점 더 쌓이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듣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고 뭘 해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당뇨 합병증이 오고 심혈관 질환이 오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세포가 완전히 굳어버렸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으로 세포가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몸이 가볍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당뇨약을 줄일 수 있고 체중이 빠지면서 옷이 헐렁해집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덜 붓고 눈빛이 맑아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고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밤에 잠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합니다. 이게 바로 세포가 젊어지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세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 모금씩 삼키세요. 마시고 나서 20분만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그러면 이 방법을 평생 놓지 못하실 겁니다. 한 꼬집의 소금이 여러분 세포 37조 개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그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약 없이 활기차게 사는 것,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 대신 피해야 할 물 습관 3가지를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고 물을 마시는데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마셔서 세포가 더 굳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 마시면 안 되는지, 어떤 물은 피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가족 건강을 함께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이를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포가 깨어나면 몸이 깨어나고 몸이 깨어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